서울 동대문을 해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시립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이 대부분 의원들이 이제 이 출신들을 보면 뭐 고시를 패스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정치인을 하다가 정치권에서 계시다가 또 이 국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 평당원 출신의 첫 국회의원이더라고요. 네, 예, 뭐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대부분 국회의원 이 후보다라고 하면은 뭐 청와대 출신, 뭐 법조인, 고시 출신이나 장차관, 단체장, 유학파 박사 출신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국회의원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에서 평사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평당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범한 청년들이 좀 평범하게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세상과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왔고요. 개천에서 용란을 정치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정치권에 첫 발을 디딘 건 이 대학생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뛴 건가요? 네, 대학교 시절에 2006년인데요. 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로 2년을 맺게 돼서 예. 2008년 대학생위원장 이후에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정치연구소 부소장 등을 거쳐서 청년위원장이 되었고요. 40대 국회의원이 맡아왔던 청년위원장에서 또 최초로 이렇게 원내로 진입한 청년위원장 출신들이 다 당선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도 깨서 이번에 당선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2006년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민주당 네. 이제 2년을 맺었고 참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입지전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좀 민주당이 좀 밑바닥에서부터 이 정치인을 키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당이 키웠다기보다는 셀프 육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어찌됐건 저도 이 어렸을 때 또 막노동도 하고 배도 타고 하면서 돈을 예. 모아서 대학에 왔고요. 좀 가난한 또 집안 사정 때문에 이 가난한 상황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국가가 개인에게 교육권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회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정당에 참여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람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 정당인의 생활이 좀 어떨까 어느 정도 좀 이 상상이 가능한 게 정당 생활을 하면 뭐 크게 이렇게 생계를 꾸리는 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가장 먼저 안정된 정규직 삶을 포기하면 되고요. 예. 뭐 선배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데 아마 후배들은 생계나 가난과 싸우는 것이 아마 1차적인 어떤 장벽일 것 같아요. 예. 또 뭐 그럴싸한 당직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다시피 월급을 받는 당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열심히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 현역 정치인 가운데는 좀 어떤 분들과 좀 친하세요? 뭐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또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뭐 좀 두루두루 전 친하게 지내려고 예. 노력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4329님이 문자를 방금 올려주셨는데 의원님 승승장구하세요. 신세대, 미래, 평화스러운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격려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이제 21대 국회 이제 첫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정감사를 원외에서 또 바라봤던 그런 시각과 직접 원내에 들어와서 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들 좀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첫 국감이라서 뭐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이템 회의도 하고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전연구원들의 직접 보좌진들 보내서 열심히 저도 그 현장 시찰도 듣기도 했고요. 예. 또 드론을 통한 작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뭐 택배 노동자분들의 좀 많은 사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또 보고 있고요. 예. 뭐 밤새는 일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뭐 아무래도 또 젊은 또 의원실이다 보니까 보좌진들이 함께 또 계속 아이템도 함께 발굴도 하고 질의서도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잖아요.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이 리콜이 결정된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이제 코나 화재 원인이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화재 조사가 지시가 내려진 지 1년이 넘도록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배경, 좀 상황 어떻게 보세요? 2018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던 BMW 화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7월 16일부터 그때 이제 국토부 조사 지시 있고 나서부터 5개월 만에 이 조사 결과까지 나오게 되고요. 민간 합동조사단도 구성이 됐었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때만 이렇게 발빠른 대처를 하는 태도가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평균 제작조사 결함 기간이 360일,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네.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찌됐건 제작 결함조사 기관인 교통안전연구원의 인력 충원이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의 의존적인 제작조사 결함, 그러니까 제작 결함을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 결함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기관의 강제력 그리고 제조사에 대한 강제력이 더욱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심의 제도 같은 것들 선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 좀 그런 제도적 보완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 제조사죠. 그 LG화학 측은 이 정확한 원인이 지금 규명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배터리 문제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일단 배터리 쪽 관련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이 화재 사건들이 대부분 다 전부 동일한 부문에서 발생하게 됐고요. 국가수나 교통안전연구원 자료에도 일정한 이 감식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부문이라고 해서 이 다 배터리는 아니고요. 배터리 셀의 문제인지 조립 과정의 이상인 건지 혹은 배터리 팩의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이 과정상 하나하나가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의 역할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이 코나 전기차 제조사인 현대차 입장이 살짝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각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나 또 완성차 업체 그리고 원인 규명에 책임 있는 정부 기관도 나서서 함께 저는 민간공동위원회 조사단을 좀 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원인 규명이 돼야지만 어찌됐건 이 소위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에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든지 그럴 일은 없길 바라지만 만약 주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 기사화 했을 때도 공개했을 때부터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후에도 또 지금 어제도 그제도 남양주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원인의 화재가 또 남양주에서 있었나요? 네, 그게 남양주에서 있었고요. 예. 이미 국토부에서 리콜 조치를 했고 제조사에서도 리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작년에 사실 이 고전원 배터리 시스템 BMS라고 하거든요. 네. 이 BMS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도
한 차량에서도 이미 3건이나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강화된 더 민감성이 더 강화된 조치 BMS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어찌되었건 이 사람에 대한 안전이 지금 원인 규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어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전체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로 하되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위해서 LG화학과 현대차와 국토부가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발빠르게 리콜 조치를 발표하긴 했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이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가 지금 1년째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BMW 화재 사건에서는 5개월 만에 발빠르게 좀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 혹은 발빠르게 연구 결과가 발표됐던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늦어지고 있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빠르게 좀 연구 결과를 좀 도출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민관 합동조사단이 좀 구성돼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예. 또 이제 국토위 소속이시니까 요즘 이제 전세난이 이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했는데 좀 이런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최근에 전세난 좀 어떻게 바라보나요? 아마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안착될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기재부, 국토부에서도 일정 기간 좀 이 안정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 안정화 추세인데 이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의원님은 집이 어떻게? 네, 저는 아마도 이제 가장 아마 가난한 국회의원일 것 같은데요. 예.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제가 신분 상승했다거나 제 계층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30대에 사실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서울 동대문 을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내년 4월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물망에 오르는데, 어떤가 이제 후보를 또 내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건?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의 결정이 가장 오르실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에 관련된 논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도 2020 더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당을 더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또 박영선 장관도 물망에 오르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초선 의원의 이제 시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어떨까요? 민주당도 좀 초선이 나가면 어떨까요? 선수로 후보를 결정하진 않지만 예. 어쨌건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어떤 민생을 결정하는 시정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경험 있는 후보 혹은 정말 또 이 시민들을 잘 아는 후보가 됐으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 굳이 선수거나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께서 초선이라고 예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있는 그 해당 국민의힘의 후보분을 좀 주저앉히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군요. 6218님. 젊은 의원이 응원 보냅니다. 초심 변하지 말고 나란 일 잘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예, 참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또 이 전화 인터뷰의 성격상 이 시간이 또 길진 않고요. 정치 쟁점에 대한 질문도 좀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이 초선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 조금 더 이 정치권을 좀 지켜보고 나서 또 그 부분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대 초선 의원입니다.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